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하루는 더욱더 기대감을 만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4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번 한 주는 아주 수월하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도 매매에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생이 타이밍이 있듯이 이 매매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타이밍에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목요일이라서 홈스쿨링이라는 특별한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주토피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2,409.16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2,4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0.93%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0.56% 상승하면서 795.15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이번 주에 들어서 오늘 홍준 전문가님이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또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까지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토피아의 종목들도 더욱더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우린 BTS가 지금 107% 기록하고 있고요. 진매트리스가 82%, 에스더니즈가 65%, 오상자일 49%,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정말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인데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종목이 안전한 종목인지 그리고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종목들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홈스쿨링에서 공개되는 종목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홈스쿨링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자,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2, 3주 전부터 다시 한번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코로나19 테마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수익도 여러 번 챙겨드렸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 요즘인데요. 초창기와 비교해서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내용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공략해 봐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주토피아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드리는 자료 두 가지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포트에 꼭 담아가야 할 코로나19 관련 로드맵인데요. 오늘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세한 테마 분석 들어보신 후에 이 종목 정리 로드맵으로 확인해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간편하실 것 같고요. 또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멘텀 지표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상승할 종목의 차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자료와 함께 오늘 주토피아에서 홈스쿨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의 유토피아로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유튜브 방송 참여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래도 수월하게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죠. 그래도 아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전문가님 홍주원 전문가부터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도 빨간불을 시장에 켜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이어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미 시장에 큰 폭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마음 편한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 분석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장전, 장중, 장후에도 여러 가지 관심주와 또 테마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밤방송 이 시간만 주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면 주토피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략들 많이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인 가운데 달랐던 점이 좀 수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와줬는데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양시장의 수급 주체가 좀 달랐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에 집중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총 상위주들에게 좀 수급이 쏠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코스피가 0.93%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이 시총 상위에서 제조, 전기 그리고 전자업종에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의 매매 좀 동향을 보자면요.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요. 지금 인버스를 좀 팔았고요. 오히려 매도를 네. 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에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좀 맞아요. 보이기도 했습니다. 1,700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가 SK하이닉스, KT, 삼성전기 등 뭐 제조, 전기, 전자업종에 매수가 좀 쏠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갭상승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맞아요.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죠.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어제의 조금 불안한 모습을 다시 상회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상승에서는 시총 상위주들 10개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9종목이 다 상승을 해줬다는 게 네. 특이점인데 시총 상위주들이 드디어 좀 힘을 내주는 건가 싶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어제보다는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는 점이죠. 거래량 없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뭐 마리아나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들 뭐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아래 하단에서 올라온 거를 보시면요. 더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힘만 그냥 순수하게 올라온 힘만 두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거든요. 코스닥이. 그렇죠. 네,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전일에도 그리고 어제에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도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육성 산업의 이제 반도체 산업의 이제 육성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내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늘 조정을 안 보이고 오히려 0.56% 정도 상승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뭐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우려감이 동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괜히 좀 찝찝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테마가 안 움직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움직였잖아요. 네, 재택근무 관련주들 어.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요, 확진자 증가에 정부가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가 재택근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원격 수업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좀 많이 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시장에서 코로나19를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순환매를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그러한 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양시장 모두 마리아나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의료용 마리아나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시키겠다, 합법화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네. 뭐 이러한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서방 국가들에서도 마리아나를 좀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리아나 업종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또 재택근무 테마나 그다음에 마리화나 테마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가 또 시장의 방향을 짚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내용 가능하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내용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종목이나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저희가 아주 주토피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질문을 더 드려봐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한 9시경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로 지금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상을 좀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 지금 11년 만에 네. 이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시켰던 이유를 먼저 되돌아보면 답이 네네네. 나오겠죠.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시켰던 이유는 미국의 기조를 따라가기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양적 완화를 13년 동안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3년 동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 내지 오르더라도 굉장히 소폭 올랐다는 거겠죠. 네. 그죠? 그러면 유로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당연히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로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중국에 대한 뭐 수입 의존도도 크지만 수입 수출 의존도까지 같이 강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도 강해요. 강하지만 사실 중국의 환율에 따라서 유럽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중국은 보통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재료 장비. 강국이잖아요. 네네네. 소부장 강국이거든요. 소부장 강국일수록 당연히 자기 나라의 환율 이득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금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중국 지금도 보세요. 중국도 기준금리 동결시켰어요. 맞아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노리는 게 아닐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킬 때 위안화 절하를 시키기 위한 그럴 수 있겠네요. 수단으로 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 13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해오면서 그 기조를 같이 함께 따라가다가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있단 말이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래가 없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도 사실은 지금 뒷북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켰어야 됐는데 계속 눈치를 보다가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네.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렸으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2, 3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8%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소비자 지표가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는 8.6% 정도 올랐다라고 해요. 유로존에서. 네. 그럼 8.6%는 굉장히 큰 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를 안 올리고서는 잡을 그렇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지만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유럽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유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이 있는 국가입니다. 많이 있는 게 네네네. 유로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 일본이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도 물가 타격이 굉장히 큰 그 국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렇겠네요. 바로 유로존이라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당연히 금리 인상밖에 그러네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만약이 아니죠.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2, 3개월 내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시작인 거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나라 또한 금리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유로존에서 금리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울트라 스텝이다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네. 소극적이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바로 일본, 중국, 유럽.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체에서 네. 즉 국가에서 네. 중국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그렇죠.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갔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동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강한 미국도 강하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의 분위기를 가지고 왔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사뭇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왔고 그리고 아마 요번에 중국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동결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음 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기준금리를 되는군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뭐죠? 상해 지역에서 그 일부 주민들이라고 하죠. 네. 상해 지역 주민들이 일부가 아니죠. 대다수의 주민들이 네. 주담대 대출 상환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네. 단체적으로 거의 뭐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사실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네, 상황인데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를 외쳤던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또 막기 위해서. 근데 요번에 기준금리를 그러한 이유로 동결을 또 한번 시켰어요. 네. 그 다음번에도 시킬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 숨이 차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조금이나마 소폭이나마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좀 압축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세계 경제는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도 계속해서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행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럴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추가적인 궁금증들 모두 다 공유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